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감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자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실제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성 LST라는 종목입니다. 오성 LST 라는 회사가 11월 24일에 감자 결정 공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자 결정을 하고 또 회사 분할 결정과 유증 결정, 유상증자 결정에서 보시면은 주주 배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제 주주 배정은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이제 아실 거라고 믿고요. 여기서 이제 감자 결정을 또 했는데 24일에 동시에 다 결정을 공시가 나왔었죠. 그래서 감자 결정에서 보시면은 감자 방법에서는 7대1 무상감자 주식 병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자 일정에서 주주총회는 2018년 1월 5일 날, 그리고 시작일 네, 신주권 교부 예정일이죠. 신주권 교부 예정일이 이제 2018년 2월 28일, 신규 상장 예정일이 3월 2일로 여기 체크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당연히 주식의 종류의 수 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24일에 그 공시가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 오성 LST의 상장 기업 분석이거든요. 지속적인 매출의 감소에 따른 당기 순이익의 회복을 현재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주가의 모습은 종합 차트에서 24일날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한가 수준이었죠. 네, 그 수준으로 주가의 급락을 맞이했었고요. 그래서 감자가 사실 뭐 발표하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형태가 있느냐라고 이제 두려움을 좀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감자라는 것이 당연히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이죠. 감자를 한다는 것은 증자는 자본을 증식시키는 것이라고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하긴 했었죠. 당연히 감자는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본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자본금을 줄여서 자본을 감소시키고 감자를 한다. 뭐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우선 이유들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감자에 대한 차익을 통해서 기업에 발생한 손실, 그리고 뭐 여러 방면에서의 어떤 감자 차익을 활용할 수 있겠죠. 네, 그 뭐 기업의 어떤 손실들을 뭐 메꾸기 위해서, 그리고 뭐 회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감자 차익들을 뭐 활용하거나 그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등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자본 잠식에 대한 회피, 이 부분이 많이 활용이 되죠. 기업의 자본 잠식을 회피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업의 자본 잠식 회피에 많이 쓰이고, 당연히 그리고 이것 말고도 투자금 회수, 그러니까 뭐 해결 투자금 뭐 회수를 하려고 하는 투자금 회수를 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뭐 다양한 경영상의 목적과 전략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자본 잠식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누적 손실이 있겠죠. 기업의 누적 손실이 있는데 기업의 누적 손실을 회계상으로 그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의 일환입니다. 회계상으로 조정한다. 그래서 이제 감자를 실시하겠죠.
근데 기업의 예를 들어서 뭐 기업 사정에 기업의 어떤 사업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손실들이 막대하다라고 했을 때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이를 이제 사업 실적을 통해서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적으로 개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결손금이 발생을 하겠죠. 결손금이 발생을 하고 이 결손금으로 이제 자본 잠식이 처리가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자본 잠식에 대한 회피를 하기 위해서 주식 감자를 추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이유들로 감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반적으로 느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당연히 감자에서도 무상 감자, 유상 감자로 나눠집니다. 무상 감자라는 것은 주주들에게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 없이 무상으로 자본 총액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을 입힐 수가 있어요. 예,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을 입힐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손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감자 개념과 그 종류 그리고 어떤 이유와 그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 시에 대응하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상감자라는 것은 반대죠. 유상감자는 주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보상을 하겠죠. 보상을 하고 기업의 자본 총액을 감소시키는 것이죠. 뭐 자본 총액을 감소시키는 자체가 감자니까요. 예, 유상감자는 보상을 하고 감소를 시킵니다. 감자의 종류에는요, 뭐 방법에는 자본금을 형성하는 주식 가격에서 지금 감자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식 가격에서 주식 수를 곱하면 그러니까 뭐 그 시가 그러니까 주식에서 주식 수를 곱하면 액면 발행수로 그 시가총액을 구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또 그 전에 설명드렸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을 낮추거나 뭐 주식 수를 낮추거나 뭐 둘 다 적절히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감자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는 방안이 있고요. 주식의 액면가를 낮춰서 실행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주식 수를 줄이는 방안이 있겠죠. 주식 수를 줄이고, 세 번째는 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자를 할 때 주주총회를 합니다. 증자처럼 주주총회를 하는데 이때 기업은 주주들에게 감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자 차익 시 발생하는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고 명확하게 주주들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주식에서 액면가를 낮추는 방안에서는 일단은 투자자들에게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감자 차익을 바탕으로 기업은 부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런 일들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거나 이제 재무 개선을 통해서 유상증자 등에 보다 이제 더 호전적인 자금 상황의 여지를 심어주지 않게 되면 사실 이제 실현되기는 힘들겠죠? 어렵겠죠? 주식수를 줄이는 방안에서는 주식수를 강제로 줄이는 방법은 부실 경영을 한 대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표적인 유형이거든요. 사실은 그 주식수를 강제로 줄이는 방법 중에서 부실 경영을 한 대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소각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발생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들, 그런 어떤 대표적인 유형이죠. 그래서 꼭 이렇게만 실시되는 것을 택한다면은 좀 아이러니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감자라는 것이 사실 대주주이던 소액 주주이던 간에
다 이제 주주로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록 의사결정 및 각종 주권의 어떤 행사는 소유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그 영향력이 높다고는 하지만 감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주주는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주주로서 뼈아픈 선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성실히 책임감 있게 추진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거, 재무 구조 개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유상증자를 통해서 유중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더욱 더 많이 모아서 이를 기반으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감자는 결코 지속된 고통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감자는 주주로서의 어떤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단적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는 단지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그 올랐는가만을 지켜보고 사고 팔고 하는 단순 거래 관계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그런 책임감 그리고 권리를 누릴 그럴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감자는 단기적인 어떤 대응 방법이 있긴 해요. 그게 당연히 이제 이론적인 것으로 접근을 해봤을 텐데요. 가장 포인트는 감자 후에 당연히 실적이 이제 대입이 돼야 되는데 저평가돼 있느냐 고평가돼 있느냐로 평가를 또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급등 형상들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우선은 뭐 일단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감자 이후에도 뭐 그다지 고평가가 돼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거 노리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 가치가 그래도 마이너스로 판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항상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감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감자에 대한 단기 투자 접근 방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단순히 감자만 하면 주당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가 주당 자산 가치 그리고 수익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주로서는 어떤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면은 주식수가 감자 비율만큼 줄어드는 대신에 감자 후에는 감자 비율만큼 기준가가 올라가서 거래되기 때문이죠. 기준가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거래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감자 직전에 주가가 그 자산 수익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긴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뭐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50% 비율로 감자를 한다. 50% 비율로 감자를 한다. 뭐 그러면 2주가 있었던 게 한 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므로 주당 자산 가치와 그러니까 수익 가치는 2배로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 주식수는 반으로 줄어들지만 주가도 2배가 되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이제 이론적으로는 감자 시행 전에 그 최종 거래일 그 시장 가격 가격은 그러니까 감자 시행 전에 최종적으로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감자 이후에 다시 재상장돼서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최종 거래일 시장 가격은
액면가에서 감자 비율만큼 할인한 가격으로 이제 수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한다면 유의해야 될 점은 일단은 감자 기업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은 감자 기업에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은 통상 이제 감자 이전의 주가 수준 그리고 어떤 감자 비율 그리고 뭐 감자 후 주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결정이 되는데 먼저 감자 직전의 주가가 적정한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A라는 기업이 있다. 네, 뭐 A라는 기업에서 그 감자 이전 최종일 주가가 뭐 주가가 있는데 뭐 형성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론가로 나눠지거든요. 최종일 주가랑 이론가가 그게 뭐냐면은 이 가격 차이 비교하는 것인데 이론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주가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주가고요. 이론가는 액면가를 감자 비율로 나눈 가격이거든요. 감자 비율은 여기 공시 부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감자 비율이 5번 부분에 뭐 오송 LST 같은 경우에는 뭐 85.71로 돼 있죠. 네, 이걸로 나눈 가격으로 이제 이론가를 측정할 수 있는데 주가가 뭐 이론가보다 더 반영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높다 하면은 고평가가 되겠죠. 그만큼 고평가가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감자 후에도 급락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자 비율을 고려를 할 때는요. 감자 비율이 이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자 비율이라는 것은 주가와 어떤 자산 가치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그 감자가 결정이 돼도 감자 비율이 이제 추후에 결정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사례들도 비교해 보면은 감자 비율이 80%로 돼 있었는데 실제 그래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뭐 주식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뭐 단기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를 많이 해서 당연히 현재 주가가 저평가가 돼 있어서 진행을 했는데 뭐 감자 비율이 90%로 바뀌면서 그 최종 결정이 되면서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로 바뀌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좀 막대한 손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사례는 2000년대 1999년 거의 그때쯤에 기아 자동차에서 사례를 또 살펴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기억이 좀 어렴풋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 이렇게 감자 비율이 커지면서 그 해당 종목의 주가 수준이 상당히 당연히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당연히 그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가 돼 있으면 그래서 이제 고평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감자 비율이 크면 그러니까 비율도 크고 뭐 고평가 돼 있다. 그러면 주가를 하락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고 대부분 이제 주가 하락을 동반을 하게 되겠고요. 반면에 주가가 저평가가 돼 있는데 감자 비율이
크지 않다면요. 크지 않다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감자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감자 후에 또 지속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계속 고려해야 될 점이 감자 이후에 신규 자본금의 유입 규모나 영업 전망입니다. 영업 전망.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을 뭐 유중으로 또 풀어서 해석을 했죠. 근데 여기 오성 LST에서도 감자 결정 이후에 시기상으로 감자 이후에 유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시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증자를 전제로 한 감자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증자를 전제로 한 감자 경우에는 뭐 외자 유치 또는 뭐 정부 지원 규모가 감자를 시행하는 그 부실 기업이 회생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감자 이후에 그러니까 신규 상장 주가 방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감자 이후. 네. 그래서 감자 후에 뭐 큰 폭으로 상승한 경우도 많습니다. 뭐 사례를 비교해 보자면은. 그래서 사실 제가 단기 투자로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뭐 저희가 실적의 그 성장주를 통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인 관점이 덜 위험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를 진행을 만약에 하시게 되거나 보유한 주식이 감자 결정이 났다라고 하면 대응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공시된 감자 비율로 조정한 주당 어떤 이론가에 비해서 현재 주가 수준이 중요합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저평가가 돼 있고 앞으로 회생 가능성과 뭐 정부 지원 등의 어떤 방향성에서 결정적인 요소들이 긍정적인 일 때는, 그런 긍정 요소들이 많다면은 당연히 감자 이후에라도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할 수 있겠지만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또 감자 발표 후에 주가가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이 과도하게 이제 하락한 경우에도 있어요. 과도하게 하락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반등을 하겠죠. 네. 단기적으로 이런 경우에 또 투자 가능하다라는 것이 뭐 이론적으로 많이 정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체크를 하셔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사례로 오성 LST를 설명을 드렸죠. 근데 우선은 조금 더 오성 LST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자면, 자본 잠식을 탈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본 잠식을 탈피하고 적자 사업을 떼어내는 그런 재무 구조 조정이죠. 구조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재무 조정과 동시에 내년에 자금 수혈 계획도 여기 보시다시피 유중을 통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오성 LST가. 감자 비율은 7대1이죠. 여기 나와 있고요. 7대1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주를 7주를 1주로 병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오성 LST의 주식 수는 2억 한 414만 주죠. 예, 여기서
어, 2,916만여 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자본금은 기존 1,021억 원에서 자본금이 1,021억에서 146억으로 감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감자는 그 자본 잠식을 탈피하고 결손금을 털어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오성 LSD는 부채 비율이 제가 상장기업 분석에서 부채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부채 비율이 2016년 뭐 하반기까지만 해도 52.56%가 돼 있고 분기별로 봐도 45.78. 최근에도 부채 비율이 높죠. 아, 제조업 치고는 낮은 수준입니다. 제조업 쪽에서는 이 부채 비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 다만 이제 자본 잠식률이 한 대략 25.13%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쌓여 있는 결손금이 한 790억 대가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감자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과거 진행했던 태양광 사업 부분에서 그 부분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쌓인 손실입니다. 그래서 오성 LST는 감자와 함께 사업 부분의 물적 분할도 동시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적자 사업부로 돼버린 어떤 장비 사업 부분을 떼어내는 분할입니다. 그래서 분할된 장비 사업부는 오성 LST가 지분을 100% 보유한 계열사로 새롭게 설립이 됩니다. 새롭게 설립이 되고요. 상장사 오성 LST에서는 뭐 기능성 과학 필름 뭐 그런 부분들을 제조하는 소재 사업부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오성 LST의 그 장비 사업부는 29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난해 말 기준이죠. 장비 사업부가 이제 29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냈고 반면 소재 사업부는 한 12억 정도의 영업 이익을 거뒀어요. 네, 그래서 소재 사업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거고 올해 3분기 말까지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비 사업부는 영업 손실 그리고 소재 사업부는 영업 이익을 냈습니다. 오성 LST는 감자를 마치면 오성 LST는 주주를 대상으로 증자를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주주 배정으로 증자를 추진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488억 수준의 유상증자이죠. 한 175만 주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이제 공시상 기재된 예정 발행가는 감자 이후에 모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성 LST는 뭐 일부 자본 잠식과 결손금 해소하기 위한 그런 재무 구조 조정이다. 그래서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작업은 내년 운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오성 LST는 LCD 장비와 뭐 기능성 화학필름 그런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태양광 발전용 소재인 웨이퍼 제조까지 사업 분야를 확장했지만 태양광과 IT 업황의 부진으로 결국 2013년 7월에 워크아웃을 돌입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S맥이죠. S맥이 오성 LST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추세를 좀 더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그 유중을 통해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조정이 잘 이루어질지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이론적으로 또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죠. 뭐 매매는 진행 안 하더라도 관망을 해보시면서요.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도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